이 모든 사단의 원흉인 윤석열은 아직까지도 깽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공수처 조사도 출석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배째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그 폭도들의 폭동으로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법관들은 오늘 오전에 이런 속보로 입장을 전했습니다. 법치주의 무시가 일상화되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동안 저들이 그렇게 법치주의 타령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민주주의,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게 바로 저들이라는 게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서부지법의 피해액이 6에서 7억 원대로 추산이 된다고 하고요. 직원들의 트라우마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은 이게 시위대가 아닙니다. 저건 폭도들인데 영장 판사실 침입 정황을 보면 알고 들어온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국힘이 그럼 어떤 입장을 전하고 있냐? 전 이제 저들은 폭도당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이걸 두고 폭동이나 폭도라는 말을 쓰지 말랍니다. 니네들이 쓰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안 써야 됩니까? 노골적으로 지금 저지른 짓거리가 뭡니까? 폭동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말이 자극적이고 정쟁적인 용어가 남발이 되는 거라면서 오히려 극단적 갈등을 유발해서 안 된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네들이 이거를 막으려고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막지도 않아 놓고 이제 와가지고 난리가 난 마당에 뭐 강성 지지층 타령하면서 민주노총 물고 늘어지고 뭐 국론 분열 타령하고 저것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드리지만 그냥 폭도당 그 자체고요.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물타기를 시도하는 그 자체가 저것들한테 노골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러면서 냉정하고 성숙한 자세 타령하는데 폭도들한테 가서 그 얘기 하라니까요. 폭도에 그리고 지금 이게 명백하게 배우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배우들한테 가서 저 얘기를 하라고요. 말 같지도 않게 언플로 떠들어대지 말고 당장 MBC 취재진을 저렇게 잡아가지고 노골적으로 패고 그 밟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특히 젊은 남성들이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노골적으로 이게 영상에 박제까지 돼 있는데 이걸 두고 이제 와서 뭐 냉철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MBC니까 죽어도 괜찮다고요? 이걸 처음부터 부추긴 게 누구였습니까? 애초부터 좌파, 종북, 뭐 중국 얘기하면서 MBC는 잡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부터가 배제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이러니 MBC에서도 이 취재진 집단 폭행 사태를 두고 이건 언론의 자유를 유린한 거다.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거고요. 폭행을 당한 당사자 입장에선 얼마나 트라우마로 남겠습니까? 이거는 최대 형량을 때려야 되는 것이고 가장 강력한 처벌을 물은 다음에 민사로도 가장 크게 금융치료를 물어야 됩니다. 특히 경찰 방패까지 뺏어가지고 법원을 저렇게 부수고 심지어 아예 대놓고 판사 집무실로 들어가서 그것도 영장 판사들을 골라가지고 저 사무실에 테러를 가하고 전산실에 막 물을 들이붓고 이게 몰랐습니까? 정말 우연적으로 저런 데만 콕콕 집어서 간 겁니까? 이러니까 배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런 이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은 인생 망친 거다. 저것들은 솜방망이 처벌 꿈도 못 꿀 거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보겠다. 우발적 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폭동의 배후를 밝혀낼 때까지 우리는 관심을 끊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저 주동자를 반드시 색출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특히 저 김민정 같이 실실 웃으면서 어떤 식으로 그 선동을 했었는지도 우리가 절대 잊어서 안 됩니다. 한마디로 전농을 저렇게 공격을 하면서 내란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들을 뿌려댔었는데 지금 이 실체를 까보면 어떻습니까? 대놓고 폭도들이 설치고 다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해서도 뭐 참 바보였다. 부정선거 카르텔을 깨려고 대통령직까지 걸었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 맹윤 김민전 아니랄까봐 저런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 따위 얘기를 할 때입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선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법원 침탈은 폭동이고 제2의 내란이 현실화되는 거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걸 그동안 그렇게 우려했는데 이게 현실화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19 폭동, 119 내란 이렇게 지금 불리는 거고요. 권영세 따위의 얘기도 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경찰이
민주노총이었다면 훈방으로 풀어줬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저렇게 체포를 해서 유치장에 가둬버렸다. 이따위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것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도 대화와 타협과 협치의 대상이라면서 민주당이 너무 강경하게 나가니까 저것들도 강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민주당 이름 걸고 이상한 소리 언론에다가 대고 하는 사람들, 저는 내랑 공범이랑 같은 편을 먹겠다고 생각한 거라고 믿고 저 앞장서서 비판하겠습니다. 저게 지금 이런 시국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내란 공범들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겁니까? 그래놓고 말로는 민주당이다, 뭐 나는 진보적인 뭐 사람의 목소리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양심은 바라지도 않는데 아무튼 저런 것들을 또 언론에서 부추기고 또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분열을 유도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거에 넘어가야 되냐고요. 이러니 이에 대해서도 내전 선동하는 거 맞지 않냐 지금. 그리고 법원을 부시더니 이제 경찰도 부정하고 헌재도 곧 부셔질 게 예정 중인데 이걸 저대로 그냥 방치해서 안 된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법원을 공격하진 않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물타기냐, 이런 상식적인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좀 웃기고 어이가 없는 근황들도 있는데요. 황교안 씨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고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용을 보니까 무료 변론이라면서 갑자기 회비를 보내달래요. 그래서 자기 회비 계좌를 깝니다. 이게 무슨 무료 변론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뒤통수를 치고 또 치고 이런 식으로 막 꼬리 자르고 아주 난리도 아닌데, 이런 틈새를 못 참고 또 끼어들어가지고 무료 변론으로 실컷 자기 이름 다시 한번 주목시키더니 결국에는 회비 계좌를 떡하니 올립니다. 그럼 그렇죠. 뭐 물론 저 사람이 진짜로 무료 변론을 해줘도 그게 과연 당사자한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니까 체포된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현실을 마주하고 멘붕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또 어설프게 끼어들어서 자기의 몸값을 키워보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이상규라는 국힘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SNS에 대놓고 당이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올렸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요게 빨간 박스 안에 당에서도 적극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을 글로 올렸다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그 이후로 아무런 사과도 없이 부랴부랴 그 내용만 살짝 덜어냅니다. 이렇게 덜어내면 이상규 씨 없는 일이 되는 겁니까? 이미 기사화가 다 됐고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당에서 지원한다는 얘기를 본인이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당에서는 전혀 동조하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당으로서도 곤혹스럽다. 이게 폭력을 조장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손절이 되겠냐고요. 이미 관련해서도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규라는 사람이 그냥 글만 살짝 수정해놓고 튀면 끝입니까? 저들은 왜 저렇게 인생을 편하게 살려고 합니까? 인실땡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체포돼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젊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그 참교육을 지금 당하게 생겼는데, 당연히 이상규를 비롯한 저 폭도당 그 사람들도 인실땡을 마주해야 되는 겁니다. 저들이라고 무슨 뭐 특권 계층입니까? 그래서 당 차원에서 현행범을 돕는다는 거는 법 체계를 무시하는 거라는 법조계의 지적도 나왔고요. 특히 유튜브, 그것도 저짝 유튜브들을 통해서 다 체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민주당 뿌락치다 뭐다 막 중국 공안이다 아주 난리들을 치고 있는데 그런 걸로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항상 오늘만 어떻게든 넘기면 된다고 믿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저기서 저런 걸로 돈 벌어먹고 있겠죠. 정말 반드시 이번에 내란 선전죄 그리고 이 폭동 여기에 연루된 모든 자들은 가장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상적인 보수 대 진보 싸움이 아니라는 점 절대 잊어서 안 되고요.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형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시 저희 알림이 왕이도 채널 말씀 주시면 혜택이 있습니다.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태국 여행 시 해외 로밍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유심사의 2심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새해 이벤트로 혜택도 더 드리고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앞선 이상규에 대해서도 징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뭐 이거 말고도 이수정 같은 경우에는 뭐 저렇게 MBC 제3노조 고문 변호사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면서 여기로 문자 줘라. 저기서 체포당한 사람들 변호사 재능 기부로 도와주겠다. 근데 그 MBC 제3노조가 어떤 짓거리 저지르는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다 저렇게 연결이 된 거고요. 권성동도 마찬가지로 뭐 시위대라고 표현하는데 시위대 아니고요. 폭도들한테 일방적인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러면서 경찰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폭도당이란 얘기가 나오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위헌 정당이다. 폭도당이다. 이게 지금 내란당, 국힘당의 현실이라는 거고요. 윤상현도 문제가 많죠. 이 와중에 자기가 서부지법 습격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으니까 이건 민주당 갈라치기다. 저들이 또 써먹었던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정작 자기는 지금 어디 갔습니까? 워싱턴 갔어요. 워싱턴 가서 입만 털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욕하면서. 그럼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이게 잘못이라고요? 자기가 노골적으로 조사 후에 곧 석방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여기에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체포됐는데 윤상현이 직접 전화해줘가지고 정말 고맙다. 내가 덕분에 안심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던 것들 지금 다 유치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어디가 있냐? 저렇게 실컷 광만 팔고 지금 워싱턴에 도착했죠. 저렇게 윤상현 통화했다고. 윤상현의 기대를 걸던 사람들이 다 지금 잡혀가가지고 멘탈이 박살이 나 있는데 무슨 이걸 또 민주당 갈라치기 탓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더 들을 필요 없이 윤상현 제명안을 오늘 중에 제출한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여기서 김재원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 폭동을 두고 성전 십자군 타령했다가 난리가 나니까 뒤늦게 부랴부랴 글을 삭제하고 또 튑니다. 하여튼 저것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기 이름 한번 알려보려고 별의별 무리수들을 다 두는데 이게 자기한테 결국에 어떻게 돌아오는지 지네 당에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저 태극기 모독단한테 관심 한번 받아보려고. 이러니까 저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는 사람들이 뭐를 따라하겠습니까? 애국 청년 석방을 하면서 저 폭도들 윤 지지자들이 지금 집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폭도들이 문제가 없다는 것들이 같은 폭도를 자처하는 게 아닌 이상 어떻게 저런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석방해라. 부정선거 검증해라. 그러면서 애국 청년 석방해라. 폭도들한테 애국 청년이란 말을 갖다 붙이는 것들을 우리가 대화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차은경 부장판사의 사진을 붙인 피켓도 눈에 띄는데 저것들이 차은경 부장판사를 마주하면 아까 MBC 기자들 팼듯이 어떤 짓거리 저지를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거는 또 저기에 출동했던 사람들 차민정이라면서 차은경 부장판사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배후에서 조종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야 막 나와 이러고 있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 거고요. 이러니까 국힘 비대위 갤러리에서도 차은경 부장판사의 막 자식들 신상을 대놓고 털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아무튼 저런 식으로 대놓고 폭도당이 뒷배를 봐주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힘 갤러리에서는 이번에 월담한 것도 간첩이다. 신혜식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간첩이다. 이따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것들도 그냥 글삭튀한다고 봐줘선 안 되는 이유가 실제로 온라인 한 줌이 아니라 이게 오프라인으로 연결됐을 때 이런 폭동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반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일베, 펜코, DC 이런 부류들이 방구석에서 떠드는 것들을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신경 써야 되냐 라고 넘겨서 안 된다는 게 이번 119 폭동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니까 국힘 지방의원들도 한번 자기 이름 알려보겠다고
여기서 뭐 청년들이 피가 끓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 빠져나가서 안 되는 게 또 정광훈이 있죠. 폭동을 대놓고 부추기고 있고 국민 저항권 운운하면서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데려나올 수 있다, 한마디로 뭐 구치소 테러를 또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뭐 결국엔 이게 헌재까지 나중에 부셔버리자, 단순 집회가 아니라 거길 그냥 아예 또 테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와중에 이번에 제대로 본색을 드러내서 날아간 전한길 씨가 있죠. 물론 이전에도 여러 막장스러운 발언들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특히 이거는 너무 노골적으로 그 내란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뭐 빼박입니다. 뭐 이번에 자기가 언론을 이렇게 막 알아보니까 너무 편파적이었고, 윤석열이 왜 저렇게 결단을 내렸나 보니까 결국에 성관이의 문제가 있더라, 어제 이따위 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인증 마크가 떠버렸네요. 신남성연대가 등판해가지고 대놓고 인증 마크 꽝 찍어줬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JTBC에서도 보도를 하고 더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전한계 씨가 뭐 대만을 얘기하면서 전자개표가 아니라 우리도 수작업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좀 알아보고 얘기를 하든가요. 이미 22대 총선에서도 수작업 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작업 개표 방식을 도입했다는 팩트 체크가 바로 들어왔고요. 지난 총선 비례대표 용지의 경우에도 분류기도 쓰지 않고 수개표로만 진행됐다라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저들 눈에는 관심도 없고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저렇게 빡빡 우겨가지고 윤석열 내란은 정당하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택도 없는 소리 그만하고요. 가가지고 건국전쟁이나 한 두세 번 더 보고 오세요. 뭐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빼박으로 폭망한 상황이고요. 지금 봉지욱 기자가 오늘 오전에 법원 폭도의 수괴는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그 보도가 예고된 상황이기에 반드시 젊은 청년들의 일탈, 이렇게 넘어가서 안 된다, 반드시 배후까지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외신 기자도 친윤 깡패들의 역겨운 폭력 선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냐, 이렇게 일침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결국 이 모든 일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정보기관, 자본, 인적 네트워크, 더 파고 들어가면 일본 극우까지도 나오는데, 그 장기전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해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A형 독감이 완벽하게 낫지 않아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았던 점은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